더 넓은 공간이 배정되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보호 공간들이 열악하다는 게 문제고, 특히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피해자 1인당 배정 공간이 2.58m 제곱에도 못 미치는 곳이 26개소나 되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2.58m 제곱이면 한 평도 안 되는 건데 무슨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도소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이 2.58m 제곱입니다. 우리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죄를 짓고 수용된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법규상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호시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것, 또 안 되는 곳에서 그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차관님, 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의 분리 맞습니까? 예, 불리입니다. 네, 분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연구를 보면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피한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한다, 이런 답변이 한 65%로 가장 높더라고요. 차관님,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5개의 시설이 있고 보호 공간은 424개 정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보호 공간들이 열악하다는 게 문제고, 특히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주거 기준에 정하는 1인당 주거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 기준에 아니면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 14m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한 4.2평 정도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상 보호시설의 1인당 연면적 기준은 2평도 안 되는 6.6m 제곱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입소 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은 입소자가 거주할 개인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공영 지원 공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훨씬 이보다도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또 아시겠지만 아동들이 같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죠. 23년 기준 아동 동반 피해자 수가 334명, 동반 아동 총 507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많이들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물론 여성가족부의 그 기준이 6.6m 제곱, 2평도 안 된다고는 하지만 더 넓은 공간이 배정되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국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공간 면적 현황을 봤더니 보호공간이 424개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만족하는 게 고작 25개, 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 1인당 배정 공간이 2.58m 제곱에도 못 미치는 곳이 26개소나 되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2.58m 제곱이면 한 평도 안 되는 건데 무슨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교도소 맞습니다. 관련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무부가 정한 교도소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이 2.58m 제곱입니다. 우리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죄를 짓고 수용된 것도 아닌데, 물론 여가부의 여러 노력들로 이런 곳들이 운영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보호시설의 거주 환경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법규상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호시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관님 그 2.58m 제곱 한 평도 안 되는 것, 또 안 되는 곳에서 그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보호시설 퇴소 후 가장 필요한 지원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임대주택 주거 지원이 6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엔 보호시설을 6개월 이상 대부분 다 거주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예. 예.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평균 보호율은 23년 기준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낮은 보호율에도 이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이 입소율 저하에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1인당 할당 공간 확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단순히 1인당 연면적 2평도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1인당 할당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아동 동반, 특히 아동 동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침 마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1인당 연면적이 4,815.9m 제곱으로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 공간 면적은 또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에 대한 불만 및 개선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과 그런 별도 대면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호시설 그 기준 저희가 좀 살펴본 후에 저희도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성폭력 증거 채취 및 후속 진료입니다. 이제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기능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4년 10월 지금 10월 기준 전국 40개 해바라기 센터 중 10개 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 조치가 제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차관님? 보고 받았습니다. 예. 다행히 센터 기능이 제한되더라도 뭐 지역 의료기관 여가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 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서 성폭력 피해자 차원에서 공백이 조금 완화될까 했는데 그 공백은 굉장히 큰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증거 채취, 전문의 진료가 전년 동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보면 응급키트 조치는 18% 감소했고 전문의 진료는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바라기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게 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증거 채취 이게 연계는 되지만 아시겠지만 연계된 곳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 피해자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또 청년이나 아동들의 경우에는 상처를 도리어 받는 경우가 많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개선 사항을 좀 별도 보고. 예, 알겠습니다.